60대 초반의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정화. 2년 동안 의식 없이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남편을 매일같이 돌보며 살아왔죠. 남편의 동생은 언제나 그녀 곁을 지켰습니다. 형수님을 위로한다는 명목으로요. 하지만 위로는 어느새 선을 넘었고 두 사람은 돌이킬 수 없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죄책감 속에서도 그들은 서로를 놓지 못했죠. 그런데 기적처럼 남편이 깨어났습니다. 모든 게 끝난 줄 알았어요. 하지만 남편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아내와 동생의 관계를. 그는 아무 말 없이 유언장을 썼고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유언장엔 이렇게 적혀 있었죠. 내 아내와 동생에게 그들의 죄가 무엇이든 끝까지 함께 살아라. 그게 사랑일까요? 복수일까요? 장례를 치르고 나서야 정화는 깨달았습니다. 남편이 남긴 건 용서가 아니라 영원한 족쇄였다는 걸요. 그리고 시동생은 그 족쇄를 기꺼이 받아들이려 했습니다. 형이 시킨 일이라면서요. 자, 지금부터 무슨 특별한 사연이 있었는지 지금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저는 정화입니다. 올해 63이에요. 제 인생에서 가장 긴 2년이 지나갔습니다. 남편 병수가 쓰러진 게 2년 전이거든요. 뇌출혈이었어요. 그날 아침도 평범했죠. 남편은 아침밥을 먹고 마당에 나가 화분에 물을 주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물뿌리개를 떨어뜨리고 쓰러졌습니다. 제가 비명을 지르며 달려갔을 때 남편의 눈은 이미 초점을 잃어가고 있었어요. 구급차가 왔고 병원으로 실려갔고 수술을 받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말씀하셨죠. 의식을 되찾을 확률이 낮다고요.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매일 병원에 갔습니다. 아침 8시면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가서 남편의 손을 잡았어요. 손을 잡고 말을 걸었죠. 오늘 날씨가 참 좋아요. 마당에 장미가 피었어요. 옆집 강아지가 또 짖어댔어요. 그런 이야기들이요. 처음 한 달은 혼자였어요. 친척들도 처음엔 자주 왔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발길이 뜸해졌죠. 당연한 일이에요. 사람들에겐 각자의 삶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딱 한 사람만은 달랐습니다. 남편의 동생 영수였어요. 영수는 남편보다 5살 어려요. 올해 58이죠. 평생 독신으로 살았어요. 결혼을 안 한 건지 못 한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혼자 사는 게 편하다고 했거든요. 영수는 남편이 쓰러진 다음 날부터 병원에 나타났습니다. 형수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렇게 말하더군요. 처음엔 고마웠어요. 정말 고마웠습니다. 영수는 일주일에 3~4번씩 병원에 왔어요. 올 때마다 도시락을 싸왔죠. 형수님이 제대로 못 드실까봐 걱정된다면서요. 저는 그 도시락을 먹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착한 사람이 있나 싶었거든요. 석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그날도 영수가 병원에 왔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늦은 시간이었죠. 저녁 8시쯤이었나요. 병실은 조용했고 복도엔 사람이 없었어요. 영수는 제 옆에 앉아서 말없이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갑자기 말했어요. 형수님, 힘드시죠? 네, 힘들죠. 저도 그렇게 대답했어요. 형수님도 쉬어야 해요. 이렇게 매일 오시면 몸이 남아나질 않아요. 괜찮아요. 이렇게라도 해야 마음이 편해요. 그때였습니다. 영수가 제 손을 잡았어요. 갑자기요. 깜짝 놀라서 쳐다봤죠. 영수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어요. 뭐랄까요. 간절함 같은 게 보였습니다. 저는 손을 빼려고 했어요. 하지만 영수는 놓지 않았어요. 형수님, 저도 힘들어요.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았어요. 하지만 모른 척했죠. 손을 빼내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서방님, 오늘은 들어가 보세요. 저도 이만 가볼게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영수의 눈빛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아니야, 착각이야.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영수는 그냥 동생으로서 걱정하는 거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야. 하지만 착각이 아니었어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영수는 왔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가까워졌어요. 처음엔 손을 잡는 것으로 시작했죠. 그 다음엔 어깨를 감싸고, 그 다음엔 제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저는 거부해야 했어요. 밀쳐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질 못했어요. 왜냐고요? 외로웠으니까요. 너무 외로웠어요. 2년 동안 혼자였습니다. 남편은 거기 누워있지만 사실 혼자였어요. 말도 못하고
눈도 못 뜨고 그저 숨만 쉬는 사람. 그게 제 남편이었죠. 저는 매일 그 옆에서 말을 걸었지만 대답은 없었어요. 메아리도 없는 방에서 혼자 외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영수는 달랐어요. 제 말을 들어줬어요. 대답도 해줬고 위로도 해줬죠. 그게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사람은 참 약한 존재인 것 같아요. 조금만 따뜻하게 해주면 금방 무너지거든요. 그날이 왔습니다. 피할 수 없는 날이요. 영수가 또 늦은 밤에 왔어요. 병실 복도 끝자락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죠. 저는 병실 문을 닫고 나왔습니다. 영수를 보자마자 알았어요. 오늘은 뭔가 다르다는 걸요. 형수님. 네, 저 말씀드릴 게 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영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형수님을 좋아해요. 아니, 사랑해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입이 떨어지지 않았거든요. 영수는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제 손을 잡았어요. 이번엔 빼지 않았어요. 빼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지금 생각하면 미친 짓이었는데 그땐 그게 당연한 것처럼 느껴졌어요. 영수가 속삭였습니다. 형수님도 힘드시잖아요. 저랑 같이 있어요. 제가 지켜드릴게요. 그리고 키스했어요. 딱 2초였습니다. 길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2초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놨죠. 키스가 끝나고 영수는 제 이마에 얼굴을 기댔어요. 저도 가만히 있었고요. 복도는 조용했어요. 간호사도, 환자도 아무도 없었죠. 세상에 우리 둘만 남은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봤어요. 거울 속에 제가 낯설었습니다. 이 사람이 나야? 남편이 저기 누워있는데 그 동생이랑 키스를 했어. 스스로에게 물었지만 대답은 없었어요. 그냥 눈물만 났습니다. 다음 날 병원에 가지 않았어요. 처음이었죠. 2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갔는데 그날은 갈 수가 없었어요. 얼굴을 볼 자신이 없었거든요. 남편의 얼굴도, 영수의 얼굴도요. 그런데 오후쯤 되니까 영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형수님, 어디 아프세요? 오늘 안 오시길래 걱정됐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냥 오늘은 좀 쉬려고요. 그럼 제가 형수님 집으로 갈게요. 안 돼요. 오지 마세요.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었죠. 그런데 1시간쯤 지났을까요?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었더니 영수였습니다. 형수님, 저 때문에 힘드시죠? 죄송해요. 영수의 눈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저도 울었어요. 두 사람이 현관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뭐가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요. 그날 우리는 선을 완전히 넘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일주일에 2~3번씩 영수가 집에 왔어요. 밤에만 왔죠. 낮엔 각자 병원에 가서 남편을 돌봤고요. 이상하죠. 낮엔 남편을 돌보고 밤엔 그 동생과 함께 있었으니까요. 저는 제가 너무 더러웠어요.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3달쯤 그렇게 지났어요. 그 3달 동안 저는 지옥과 천국을 동시에 경험했습니다. 영수와 함께 있을 때는 행복했어요. 정말 행복했어요. 오랜만에 여자로 살았거든요. 누군가에게 사랑받는다는 느낌, 그게 이렇게 좋은 건지 몰랐어요. 하지만 병원에서 남편을 볼 때마다 죄책감에 미칠 것 같았죠. 저 사람은 여기 이렇게 누워있는데 나는 뭘 하고 있는 거지. 그런데 어느 날이었어요.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남편의 심장이 멈췄대요. 급히 달려갔죠. 의사 선생님들이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었어요. 저는 밖에서 떨고 있었고요. 제 머릿속엔 온갖 생각이 다 스쳐 지나갔어요. 이러다가 남편이 죽으면 어쩌지? 아니 잠깐, 죽으면 편해지는 거 아니야? 영수랑 떳떳하게 만날 수 있잖아. 그런 생각을 하는 제 자신이 너무 끔찍했어요.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기적이라고 했어요. 정말 기적이었죠. 그런데 더 큰 기적이 일어났어요. 남편이 눈을 떴습니다. 처음엔 믿기지 않았어요. 2년 만이잖아요. 2년 동안 감았던 눈을 떴어요. 희미하게요. 그리고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소리는 안 났지만 제 이름을 부르는 것 같았어요. 정화야. 저는 울면서 남편의 손을 잡았어요. 여보, 깨어났어요? 나예요. 정화예요. 남편은 고개를 아주 조금 끄덕였어요. 의사 선생님은 말씀하셨죠. 의식이 완전히 돌아오려면 시간이 걸릴 거라고요.
천천히 회복될 거라고요. 저는 기뻤어요. 정말 기뻤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어요. 남편이 깨어나면 어떻게 되는 거지? 영수와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하지? 그날 밤 영수한테 전화했어요. 형이 깨어났어요. 전화기 너머로 영수의 숨소리가 들렸어요. 한참 만에 대답이 왔죠. 그럼 이제 끝이네요. 네, 끝이에요. 전화를 끊었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이게 맞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남편이 돌아왔으니까 모든 걸 원래대로 돌려놔야죠. 남편은 빠르게 회복했어요. 의사 선생님도 놀랄 정도였죠. 일주일 만에 말을 하기 시작했고 2주일 만에 간단한 재활 운동을 시작했어요. 한 달쯤 지나니까 거의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기억도 대부분 돌아왔어요. 쓰러지기 직전까지의 기억은 다 있었죠. 그런데 이상했어요. 남편이 뭔가 달랐어요. 예전에 남편은 과묵한 사람이었거든요. 말이 별로 없고 표현도 잘 안 했어요. 그런데 깨어난 다음엔 달랐어요. 자꾸 말을 걸었어요. 정화야, 오늘 뭐 했어? 밥은 먹었어? 힘들지 않아? 그런 질문들이요. 처음엔 좋았어요. 남편이 변한 거라고 생각했죠. 죽다 살아나니까 사람이 달라진 거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물었어요. 정화야, 내가 누워있는 동안 영수 자주 왔지? 그 질문에 심장이 철렁했어요. 하지만 태연하게 대답했죠. 네, 자주 왔어요. 도와줬어요. 그래, 고마운 동생이지. 근데 요즘은 안 오네. 바쁜가 봐요.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고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눈빛이 신경 쓰였습니다. 뭔가 아는 것 같은 눈빛이었거든요. 며칠 뒤 영수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형한테 가봐야 할 것 같다고요. 저는 말렸어요. 오지 말라고 했죠. 그런데 영수는 왔어요. 병원에요. 저도 그날 병원에 있었습니다. 형, 영수야, 왔니?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어요. 저는 옆에서 가슴이 터질 것 같았죠. 남편이 먼저 말을 꺼냈어요. 고맙다. 내가 정화 많이 도와줬다며. 형수님 혼자 힘드셨을 것 같아서요. 그래, 고마워. 앞으로도 잘 부탁해.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남편의 말이요. 앞으로도 잘 부탁한다니요. 무엇을요? 그날 밤 영수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형이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느꼈어요.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죠. 며칠을 그렇게 불안하게 보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퇴원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이제 집에서 쉬면서 천천히 일상으로 돌아가도 된다고 하셨어요. 집으로 돌아온 남편은 이상할 정도로 평온했어요. 마당을 거닐고 꽃에 물을 주고 텔레비전을 보고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요. 저는 그런 남편을 보면서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어요. 남편이 갑자기 말했어요. 정화야, 변호사 좀 불러줘. 왜요? 유언장 써야지. 유언장이요? 왜 갑자기요? 사람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이번에 그걸 깨달았어. 미리미리 정리해두는 게 좋을 것 같아. 저는 불안했지만 변호사를 불렀어요. 다음 날 변호사가 왔고 남편은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저는 그 내용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재산의 절반은 아내 정화에게, 나머지 절반은 동생 영수에게 준다. 왜 영수한테까지 주냐고 물었어요. 남편은 웃으며 대답했죠. 동생이 너 많이 도와줬잖아. 고마운 마음 표현하는 거야. 이상했어요. 뭔가 석연치 않았죠. 하지만 더 이상 묻지 못했어요. 남편의 표정이 너무 평온했거든요. 마치 모든 걸 정리한 사람의 얼굴이었어요. 그날 밤 남편이 잠들고 나서 저는 거실에 나와 있었어요. 남편의 말이 자꾸 맴돌았거든요. 사람은 떠날 때 다 용서하고 떠나는 게 좋더라. 남편이 그렇게 말했어요. 용서라니요. 무엇을 용서한다는 거죠? 영수한테 전화했어요. 밤늦은 시간이었지만 영수는 바로 받았어요. 형이 유언장 썼어요. 알아요. 형한테서 연락 왔어요. 무슨 연락이요? 저한테도 재산을 준대요. 그리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형수님 잘 챙기라고. 저는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어요.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았거든요. 남편이 우리를 용서한 게 아니에요. 우리를 묶어두려는 거였어요. 영원히요. 한 달이 더 지났어요. 남편은 점점 더 약해졌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재발 가능성이 있다고 했어요.
조심해야 한다고요. 하지만 남편은 조심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무리했죠. 마당 일도 하고 산책도 나가고요. 제가 말렸지만 듣지 않았어요. 괜찮아. 이렇게 사는 게 사는 거지. 침대에만 누워있으면 그게 무슨 삶이야. 남편의 말이 맞았어요. 하지만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감은 들어맞았어요.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남편이 화장실에서 나오다가 쓰러졌습니다. 이번엔 일어나지 못했어요. 구급차가 왔지만 소용없었어요. 남편은 그렇게 갔습니다. 장례식장은 북적였어요. 친척들도 왔고, 친구들도 왔고, 이웃들도 왔어요. 모두들 슬퍼했죠. 저도 울었어요. 진심으로 울었습니다. 남편을 사랑했으니까요. 비록 마지막 몇 달은 끔찍했지만 그 전까지는 행복했어요. 30년 넘게 함께 산 사람인데 어떻게 안 슬프겠어요. 영수도 왔어요. 하얀 상복을 입고 조문객들을 맞이했죠. 동생으로서의 역할을 완벽하게 해냈어요. 저는 영수를 볼 때마다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이렇게 됐나. 아니야, 내 잘못이야. 그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어요. 장례 이틀째 되던 날이었어요. 남편의 고등학교 친구 한 분이 저를 따로 불렀어요. 나이가 지긋한 분이었죠. 정화 씨, 혹시 병수가 최근에 보험 든 거 알아요? 보험이요? 모르는데요. 제가 우연히 알게 됐는데 병수가 한 달 전에 생명보험을 들었더라고요. 수익자가 동생으로 되어 있던데요. 저는 얼어붙었어요. 수익자가 영수라고요? 왜요? 제가 아내인데요. 그것까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이상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날 밤 영수를 불렀어요. 장례식장 뒤편 작은 방으로요. 보험 얘기 들었어요. 영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형이 들으셨어요. 왜 수익자가 당신이에요? 형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제가 형수님을 지켜드려야 한다고요. 무슨 소리예요? 무슨 의미로 한 말이에요? 영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저를 바라봤죠. 그 눈빛에서 알았어요. 남편이 다 알고 있었다는 걸요. 우리 관계를요. 그리고 이 모든 게 계획된 거였다는 걸요. 저는 주저앉아서 울었어요. 영수도 울었어요. 두 사람이 한참을 울다가 영수가 말했어요. 형이 마지막으로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형수님을 지키라고요. 평생 곁에 있으라고요. 그게 형의 마지막 부탁이었어요. 장례를 치렀어요. 남편을 산에 묻었죠. 친척들이 다 가고 나서 저와 영수만 남았습니다. 무덤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영수가 제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이제 우리 괜찮겠죠?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괜찮을 리가 없잖아요. 남편이 죽었는데 그 동생과 함께 있는 게 괜찮을 리가요. 하지만 영수의 손을 뿌리치지도 못했어요. 그냥 가만히 서 있었죠. 집으로 돌아온 첫날 밤은 끔찍했어요. 집 안 곳곳에 남편의 흔적이 있었거든요. 남편이 앉던 소파, 남편이 쓰던 찻잔, 남편이 신던 슬리퍼. 모든 게 남편을 떠올리게 했어요. 저는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서 밤새 울었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영수가 집에 왔어요. 음식을 가져왔더군요. 형수님 혼자 계시니까 걱정돼서요. 그렇게 말하면서요. 저는 영수를 들여보냈어요. 거절할 힘이 없었거든요. 영수는 부엌에서 음식을 데웠어요. 그리고 저한테 먹으라고 했죠. 저는 먹지 않았어요. 입맛이 없었거든요. 영수가 말했어요. 형수님, 형이 원하는 건 이게 아니에요. 형수님이 건강하게 사시는 거예요. 당신은 형이 뭘 원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형이 말씀하셨어요. 마지막으로 병원에서요. 뭐라고요? 정화를 부탁한다고요. 내가 없어도 정화가 외롭지 않게 해달라고요. 저는 화가 났어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 뻔히 알면서 왜 그런 말을 하냐고요. 영수는 조용히 대답했어요. 형은 우릴 용서한 거예요. 그리고 축복한 거고요. 축복이라니요. 그게 무슨 축복이에요. 저주지. 영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리고 가까이 다가왔죠. 저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영수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형수님, 저도 힘들어요. 형을 잃은 것도 힘들고 형수님한테 이런 짓을 한 것도 힘들어요. 하지만 저는 형수님 없이 못 살아요. 저도 울었어요. 우리 둘 다 울었죠. 그리고 그날 밤 영수는 집에서 자고 갔어요. 객실에서요. 하지만 둘 다 잠을 못 잤습니다. 며칠 후였어요. 저는 남편 방을 정리하다가
서랍 속에서 통장 하나를 발견했어요. 제가 모르는 통장이었죠. 은행 이름을 보고 다음 날 바로 은행에 갔습니다. 통장 내역을 뽑아봤어요. 깜짝 놀랐어요. 남편 명의 예금이 꽤 있었거든요. 그런데 최근 몇 달 사이에 돈이 빠져나간 내역이 있었어요. 송금 기록을 보니까 받는 사람 이름이 박영수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영수한테 전화했어요. 지금 당장 만나요. 1시간 뒤 영수가 왔어요. 제가 살고 있는 집으로요. 저는 통장을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영수는 통장을 보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형이 주신 거예요. 왜 당신한테 줬어요? 형이 말씀하셨어요. 나 없으면 형수님한테 뭐든 필요한 거 사드리라고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남편이 죽기 전에 미리 돈을 영수한테 보냈다는 거잖아요. 그럼 남편은 자기가 곧 죽을 거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영수가 말했어요. 형은 다 알고 계셨어요. 자기가 오래 못 산다는 것도, 우리 사이도요. 그래서 미리 준비하신 거예요. 준비라니요. 무슨 준비요? 형수님이 외롭지 않게요. 저한테 형수님을 부탁하신 거예요. 저는 소리를 질렀어요. 그게 무슨 부탁이냐고요. 그건 저주라고요. 우리를 영원히 죄책감 속에 가두는 거라고요. 영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고개를 떨구고 있었죠. 그날 밤 저는 영수를 내쫓았어요. 다시는 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영수는 순순히 나갔어요. 문을 닫을 때 영수가 말했어요. 형수님, 형의 뜻을 거역하실 건가요? 저는 대답 대신 문을 쾅 닫았어요. 그리고 혼자 집에 앉아 있었죠. 남편의 뜻이라니요. 도대체 남편은 무슨 생각으로 그런 짓을 한 걸까요? 우리를 용서한 건지, 벌을 준 건지 알 수가 없었어요. 일주일 동안 영수한테서 연락이 없었어요. 저도 연락하지 않았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이 불안했어요. 영수가 괜찮은지,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닌지 걱정됐거든요. 열흘째 되던 날 참다 못해 전화했어요. 영수는 받지 않았어요. 몇 번을 더 걸었지만 계속 받지 않았죠. 불안해진 저는 영수 집으로 갔습니다. 대문은 잠겨 있었고 집 안은 조용했어요.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었죠. 경찰에 신고했어요. 경찰이 와서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집 안은 텅 비어 있었어요. 영수는 없었습니다. 짐도 대부분 없었고요. 어디론가 떠난 거예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영수가 떠났다는 걸요. 저 때문에요. 제가 내쫓았으니까요. 가슴이 무너졌어요. 영수가 어디 있는지, 무얼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었거든요. 집으로 돌아왔어요. 우편함을 열어봤더니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습니다. 봉투를 보는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남편의 필체였거든요. 손이 떨려서 봉투를 열기가 힘들었어요. 겨우 열어서 편지를 꺼냈습니다. 남편의 글씨가 빼곡하게 적혀 있었어요. 정화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세상을 떠났을 거야. 미안해. 아무 말 없이 가서. 하지만 할 말이 너무 많았어. 그래서 편지로 남겨. 나는 알고 있었어. 너와 영수의 일을. 처음엔 화가 났지. 당연하잖아. 내 아내와 내 동생이 그런 짓을 했으니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이 바뀌었어. 내가 2년 동안 누워있는 동안 넌 얼마나 외로웠겠어. 아무 말도 못하는 남편 곁에서 매일 혼자 있었잖아. 그게 얼마나 힘들었을지 나는 알아. 비록 눈을 뜨지 못했지만 내 목소리는 들렸거든. 내가 우는 소리도 들렸어. 영수도 마찬가지야. 평생 형 그늘에 가려 살았던 녀석이잖아. 결혼도 못하고 혼자 살았지. 그런 녀석이 유일하게 사랑한 사람이 너였어. 나도 알았어. 영수가 너를 좋아한다는 걸. 옛날부터 그랬거든. 그래서 나는 결정했어. 너희 둘을 용서하기로. 아니, 용서라는 말도 우습지. 너희가 무슨 잘못을 한 거야. 그냥 외로운 사람들끼리 서로 의지한 거잖아. 내가 유언장을 쓰고 돈을 영수한테 보낸 건 다 이유가 있어. 내가 없어도 너희 둘이 함께 살 수 있게 하려고.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너희는 서로를 지켜줘. 정화야,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30년 동안 내 곁에 있어줘서. 나는 행복했어. 진심이야. 영수한테도 전해줘. 형은 너를 원망하지 않는다고. 오히려 고맙다고. 형수님을 잘 지켜달라고. 그럼 이만. 다음 생에 다시 만나자. 병수가. 편지를 읽는 내내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남편은 우리를 용서한 게 맞았어요. 진심으로요.
하지만 그게 더 힘들었습니다. 차라리 원망하고 저주했으면 편했을 거예요. 그런데 용서하다니요. 이렇게 따뜻하게요. 저는 편지를 들고 밖으로 나갔어요. 남편의 무덤으로 갔죠. 무덤 앞에 앉아서 편지를 다시 읽었어요. 그리고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당신은 정말 잔인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따뜻하게 용서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평생 죄책감 속에서 살라는 거예요? 바람이 불었어요. 마치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죠. 저는 결심했어요. 영수를 찾아야겠다고요. 남편의 편지를 보여주고 같이 살자고 말해야겠다고요. 그게 남편의 마지막 소원이니까요. 하지만 영수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전화는 꺼져 있었고, 집은 비어 있었고, 아는 사람한테 물어봐도 아무도 몰랐어요. 영수는 완전히 사라진 거예요. 석 달이 지났어요. 저는 매일 영수를 찾아다녔습니다. 영수가 자주 가던 곳, 친구들, 직장, 모든 곳을 다 뒤졌어요. 하지만 아무 소식이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남편 산소에 다녀오는 길이었는데 산소가 파헤쳐진 거예요. 깜짝 놀라서 경찰에 신고했죠. 경찰이 와서 조사했는데 도굴범의 짓이라고 했어요. 요즘 산소 도굴 사건이 많다고요.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이건 도굴이 아니라는 걸요. 누군가의 경고였어요. 누구의 경고인지는 모르겠지만요. 그날 밤 영수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석 달 만이었죠. 형수님, 형의 산소가 파헤쳐졌다면서요. 괜찮으세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답장을 보냈어요. 어디 있어요? 만나요. 대답이 없었어요. 1시간을 기다렸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죠. 저는 다시 문자를 보냈어요. 형이 편지 받았어요. 형이 우리를 용서했어요. 같이 살자고 했어요. 이번에도 대답이 없었어요. 저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문자를 보냈습니다. 제발 만나요. 우리 형의 뜻대로 살아요. 밤이 깊어갈 때쯤 답장이 왔어요. 내일 호수로 오세요. 새벽 5시예요. 호수라니요. 어느 호수를 말하는 건지 바로 알았어요. 남편과 자주 가던 곳이었거든요. 저도 몇 번 따라간 적이 있었죠. 다음 날 새벽 저는 호수로 향했어요. 안개가 자욱했습니다. 호수는 고요했고 주변엔 아무도 없었어요. 저는 호숫가를 따라 걸었죠. 한참을 걷다가 멀리서 사람 그림자가 보였어요. 영수였어요. 손에 뭔가를 들고 서 있었죠. 가까이 가보니 남편의 유품이었어요. 남편이 즐겨 쓰던 낚싯대였습니다. 서방님. 영수가 돌아봤어요. 얼굴이 많이 상해 있었어요. 살도 많이 빠졌고요. 석 달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형수님, 왜 연락도 없이 사라진 거예요? 죄송해요. 도망치고 싶었어요. 형수님한테서도, 저 자신한테서도요. 형의 편지 봤어요? 네, 형한테서 편지 받았어요. 저한테도 오더라고요. 그럼 형이 뭐라고 했는지 알잖아요. 영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요. 저는 형수님과 함께 살 자격이 없어요. 무슨 소리예요? 형이 용서했다고 했잖아요. 용서는 형이 하는 거고요. 벌은 제가 받아야죠. 영수가 호수 쪽으로 한 걸음 내디뎠어요. 저는 깜짝 놀라서 소리쳤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형한테 가려고요. 형이 기다려요. 안 돼요. 저는 달려가서 영수를 붙잡았어요. 영수는 저항하지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말했죠. 형수님, 놔주세요. 이게 맞는 거예요. 안 돼요. 형이 같이 살라고 했어요. 형의 뜻을 거역하는 거예요. 형의 뜻은 형수님이 행복한 거예요. 저 같은 놈이랑 살면 행복할 수 없어요. 저는 영수를 끌어안았어요. 그리고 울었습니다. 영수도 울었어요. 두 사람이 호숫가에서 한참을 울었죠. 그때 누군가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고개를 돌렸는데 아무도 없었어요. 다시 영수를 보려고 했는데 영수가 사라졌어요. 손에 잡혀있던 영수의 옷자락이 물에 젖어 있었죠. 저는 정신없이 호수를 둘러봤어요. 영수가 어디 갔는지 찾으려고요. 하지만 안개가 너무 짙었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영수 씨, 영수 씨. 아무 대답이 없었어요. 저는 주저앉아서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다가 정신을 잃었어요. 눈을 떴을 때 저는 병원에 있었어요. 호숫가를 산책하던 사람이 저를 발견하고 신고했대요. 저는 경찰한테 영수 이야기를 했어요. 영수가 호수에 빠졌다고요. 경찰이 수색했지만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영수는 그렇게 사라졌어요.
석 달이 또 지났어요. 저는 매일 호수에 갔습니다. 혹시 영수가 나타나지 않을까 싶어서요. 하지만 영수는 나타나지 않았죠. 어느 날 문득 생각했어요. 이렇게 살 수는 없다고요. 영수를 기다리며 평생을 보낼 수는 없다고요. 뭔가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병원 자원봉사를 시작했어요. 남편이 누워있던 그 병원이었습니다. 매주 이틀씩 가서 환자들을 돌봤어요. 말벗도 되어주고, 청소도 도와주고, 식사도 챙겨드렸죠. 그게 제 속죄였어요. 남편한테, 영수한테, 그리고 저 자신한테요. 석 달쯤 봉사를 하고 있었을 때였어요. 새로 입원한 환자가 있다고 했어요. 그 환자 병실로 들어갔죠. 침대에 누워있는 사람의 이름표를 봤는데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박영수. 저는 얼어붙었어요. 설마 그 사람일까? 천천히 환자의 얼굴을 봤습니다. 영수였어요. 눈을 감고 누워 있었어요. 의식이 없었죠.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호수에서 발견됐대요. 한 달 전에요. 의식을 잃은 채로요. 신원을 확인하지 못해서 병원에 있었다고 했어요. 저는 영수의 손을 잡았어요. 차가웠습니다. 그리고 속삭였죠. 영수 씨, 나예요. 정화예요. 눈 떠요. 대답은 없었어요. 영수는 그냥 누워 있었습니다. 마치 2년 전 제 남편처럼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깨어날 가능성이 낮다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매일 영수를 돌보기 시작했어요. 한 달이 지났어요. 영수는 여전히 눈을 뜨지 않았죠.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매일 병원에 가서 영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말을 걸었어요. 영수 씨, 오늘 날씨가 참 좋아요. 형이 좋아하던 날씨예요. 영수 씨, 형 산소에 다녀왔어요. 꽃을 심었어요. 형이 좋아하던 장미요. 영수 씨, 형이 편지 다시 읽었어요. 우리 보고 같이 살래요. 그러니까 일어나요. 그렇게 2달이 지났어요. 어느 날 영수의 손가락이 움직였어요. 아주 조금이었지만 분명히 움직였어요. 저는 의사 선생님을 불렀죠. 선생님이 검사를 하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의식이 돌아오고 있대요. 이틀 뒤 영수가 눈을 떴어요. 희미하게요. 저를 보더니 입술을 움직였습니다. 소리는 안 났지만 뭐라고 하는 것 같았어요. 형수님. 저는 울면서 영수의 손을 꽉 잡았어요. 네, 나예요. 정화예요. 깨어났어요? 영수는 고개를 아주 조금 끄덕였어요. 그리고 눈물을 흘렸죠. 저도 울었어요. 두 사람이 한참을 울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회복이 더딜 거라고 했어요. 시간이 걸릴 거라고요. 저는 괜찮다고 했어요. 기다릴 수 있다고요. 한 달 뒤 영수는 말을 할 수 있게 됐어요. 처음으로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눴죠. 형수님, 왜 절 찾으신 거예요? 형이 같이 살라고 했잖아요. 저 같은 놈이랑요? 네, 당신 같은 사람이랑요. 영수는 울었어요. 저도 울었고요. 그날 저는 영수한테 남편의 편지를 보여줬어요. 영수는 편지를 읽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형이 정말 우릴 용서했네요. 네, 용서했어요. 그리고 축복했어요. 하지만 저희는 평생 죄책감 속에서 살겠죠. 그게 형의 사랑이에요. 석 달 후 영수가 퇴원했어요. 제 집으로 왔죠. 남편과 제가 30년 동안 살던 그 집으로요. 영수는 처음엔 불편해했어요. 형의 집인데 제가 여기 있어도 되냐고요. 저는 말했어요. 형이 원한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같이 사는 거요. 그날부터 우리는 함께 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부부처럼 산 건 아니에요. 그냥 가족처럼 살았죠. 각자 방을 쓰고 밥도 같이 먹고 저녁엔 남편 산소에 같이 다녀오고요. 2년이 지났어요. 지금도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남편의 유언대로요. 세상 사람들은 이상하게 생각하겠죠. 미망인이 죽은 남편의 동생과 함께 산다니요. 하지만 우리는 개의치 않아요. 이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이니까요. 가끔 남편 꿈을 꿔요. 남편은 꿈속에서 웃고 있어요. 그리고 말하죠. 잘하고 있어. 두 사람 다요. 꿈에서 깨면 눈물이 나요. 남편이 그립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감사해요. 이렇게라도 살 수 있게 해줘서요. 영수도 마찬가지예요. 가끔 밤에 형 이야기를 해요. 형이 얼마나 좋은 사람이었는지, 얼마나 자기를 아껴줬는지요. 그럴 때마다 저도 남편 이야기를 해줘요.
우리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남편이 얼마나 따뜻한 사람이었는지요. 그렇게 우리는 남편을 기억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죄책감 속에서요. 하지만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속죄예요. 평생 남편을 잊지 않고 남편이 원한 대로 살아가는 거요. 어제 남편 산소에 다녀왔어요. 영수와 함께요. 꽃을 심고 풀을 뽑고 묘비를 닦았죠. 그리고 나란히 앉아서 한참을 있었어요. 영수가 말했어요. 형, 저희 잘 살고 있어요. 형이 원하신 대로요. 저도 속삭였어요. 여보, 고마워요. 용서해줘서요. 바람이 불었어요.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영수가 물었어요. 형수님, 후회하세요? 뭐요? 저랑 이렇게 사는 거요.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후회하냐고요? 글쎄요. 후회라는 말로는 설명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이건 후회도 아니고 행복도 아니에요. 그냥 삶이에요. 우리가 선택한 삶이죠. 아니요. 후회 안 해요. 이게 우리 운명인 것 같아요. 영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작게 웃었죠. 저도 웃었어요. 오랜만에 웃는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저녁을 준비했어요. 영수가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였죠. 남편도 좋아하던 음식이에요. 밥상을 차리면서 문득 생각했어요.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지금쯤 어땠을까요? 세 사람이 함께 이 밥상에 앉아 있었을까요? 아니겠죠.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저와 영수는 지금처럼 함께 있지 않았을 테니까요. 이상한 일이에요. 남편이 죽어야 우리가 함께 있을 수 있다니요. 그것도 남편의 축복 아래서요. 밥을 먹으면서 영수가 말했어요. 형수님, 내일 병원 봉사 가시죠? 네, 가야죠. 저도 같이 가도 될까요? 당연하죠. 같이 가요. 영수도 저와 함께 병원 봉사를 시작했어요. 일주일에 2번씩 같이 가죠. 환자들을 돌보면서 우리는 조금씩 치유되는 것 같아요. 완전히 치유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조금씩은요. 병원에 가면 가끔 남편이 누워있던 병실을 지나쳐요. 그럴 때마다 가슴이 아프죠. 하지만 이젠 견딜만해요. 시간이 많은 걸 해결해주는 것 같아요. 어느 날 병원에서 새로운 환자를 맡게 됐어요. 의식이 없는 환자였죠. 나이는 60대 후반쯤 되어 보였어요. 병실로 들어가서 환자를 봤는데 이상하게도 익숙한 느낌이 들었어요. 간호사한테 물었어요. 이분은 언제 입원하셨어요? 사흘 전이요. 길에서 쓰러진 걸 발견됐대요. 신원 확인이 안 돼서 연락할 가족을 찾는 중이에요. 저는 환자의 이름표를 봤어요. 이름은 적혀 있지 않고 그냥 무명 씨라고만 되어 있었죠.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이 사람 어디선가 본 것 같은데요. 영수를 불렀어요. 영수 씨, 이분 좀 보세요. 낯이 익지 않아요? 영수가 환자를 보더니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이 사람, 형 친구 아니에요? 형 친구요? 네, 형이랑 고등학교 다닐 때 친한 친구였는데 장례식 때도 왔었어요. 저한테 형이 보험 들었다고 말해줬던 분이요. 저도 기억났어요. 그 사람이었어요. 남편 장례식 때 보험 이야기를 해줬던 그 친구요. 그런데 이 사람이 왜 여기 이렇게 누워있는 거죠? 간호사한테 다시 물었어요. 이분 신원 확인이 안 됐다고요? 네, 소지품이 아무것도 없었대요. 옷에 이름표도 없고요. 이상했어요. 분명히 남편 친구인데 왜 신원 확인이 안 되는 거죠? 영수와 상의했어요. 우리가 이 사람 가족 찾아줄까요? 그래야 할 것 같아요. 형 친구인데 이렇게 내버려둘 수는 없죠. 다음 날 저희는 그 사람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남편 친구들한테 연락해서 물어봤죠. 그런데 이상한 대답이 돌아왔어요. 그 사람 오래전에 죽었는데요. 뭐라고요?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한 10년 전쯤 장례식도 갔었는데요. 저는 전화를 끊고 영수를 봤어요. 영수도 당황한 표정이었죠. 형수님, 이게 무슨 일이에요? 모르겠어요. 분명히 그 사람인데요. 저희는 다시 병실로 갔어요. 환자를 자세히 봤죠. 분명히 남편 친구가 맞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10년 전에 죽었다니요. 며칠을 고민하다가 경찰에 신고했어요. 환자의 지문을 채취해서 확인해달라고요. 일주일 뒤 경찰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이 사람, 기록상으로는 10년 전에 사망 신고가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지문이 일치해요. 같은 사람이 맞아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저희도 잘 모르겠어요. 아마 사망 신고가 잘못된 것 같은데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일이 복잡해졌어요. 죽은 걸로 되어 있는 사람이 살아서 병원에 누워 있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2주일쯤 지났을 때 환자가 눈을 떴어요. 저는 그때 마침 병실에 있었죠. 환자가 천천히 눈을 뜨더니 저를 봤어요. 그리고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정화 씨. 제 이름을 아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라서 물었죠. 저를 아세요? 알죠. 병수 아내잖아요. 저를 아는 거였어요. 하지만 어떻게 아는 거죠? 남편 장례식에서 딱 한 번 봤을 뿐인데요. 환자가 말을 이어갔어요. 병수한테 미안한 게 있어요. 뭐가요? 사실 제가 병수한테 거짓말을 했어요. 거짓말이요? 네, 10년 전에 제가 사고를 당했어요. 그때 죽을 뻔했죠. 하지만 살았어요. 그런데 빚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죽은 걸로 하고 도망쳤죠. 새로운 이름으로 살았어요.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이 사람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병수가 아프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몰래 병문안을 갔죠. 병수는 저를 못 알아봤어요. 얼굴이 많이 변했거든요. 사고 후유증으로요. 그래서 저는 다른 사람인 척하고 병수 옆에 있었어요. 병수가 의식을 잃고 있을 때도 자주 갔어요. 그때 알게 됐죠. 정화 씨와 병수 동생 사이에 뭔가 있다는 걸요. 저는 숨이 막혔어요. 이 사람이 알고 있었다고요? 처음엔 병수한테 말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병수가 너무 불쌍해 보였어요. 그래서 그냥 뒀죠. 그런데 병수가 깨어났어요. 저는 병수한테 다가갔어요. 이번엔 제 정체를 밝히고요. 병수는 깜짝 놀랐죠. 죽은 줄 알았던 친구가 살아있으니까요. 저는 병수한테 모든 걸 말했어요. 정화 씨와 동생 이야기도요. 병수는 화를 내지 않았어요. 오히려 고맙다고 하더군요. 이제 결정할 수 있게 됐다고요. 그리고 부탁했어요. 장례식 때 정화 씨한테 보험 이야기를 해달라고요. 정화 씨가 의심하게 만들어달라고요. 왜요? 왜 그런 부탁을 하셨어요? 병수가 말했어요. 정화 씨와 동생이 평생 죄책감 속에서 살게 하고 싶지만 동시에 서로를 지키며 살기를 원한다고요. 그래서 약간의 혼란을 주고 싶다고요. 그래야 두 사람이 쉽게 잊지 못할 거라고요. 저는 울었어요. 남편이 그런 생각까지 했다니요. 정말 잔인하면서도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환자가 말을 이어갔어요. 저는 병수의 부탁을 들어줬어요. 그리고 다시 사라졌죠. 그런데 얼마 전에 또 쓰러졌어요. 이번엔 진짜로 죽을 뻔했죠. 그래서 여기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제 진짜 인생을 살려고요. 더 이상 숨어 살지 않을 거예요. 병수가 그렇게 살라고 했어요.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물었죠. 남편이 마지막으로 뭐라고 했어요? 친구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정화를 부탁한다고 했어요. 동생이랑 잘 살게 해달라고요. 저는 또 울었어요. 남편은 죽는 순간까지 저를 생각했던 거예요. 저와 영수를요. 병실 문이 열리고 영수가 들어왔어요. 남편 친구를 보더니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지었죠. 이분이 깨어나셨네요. 네, 깨어나셨어요. 저는 영수한테 모든 걸 설명해줬어요. 영수도 울었어요. 남편이 얼마나 많은 걸 준비했는지 알게 됐으니까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서 남편 재단 앞에 앉았어요. 남편 사진을 보면서 말했죠. 여보, 당신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우리를 위해 이렇게 많은 걸 준비했다니요. 고마워요. 그리고 미안해요. 제가 당신을 배신했잖아요. 남편은 사진 속에서 웃고 있었어요. 마치 괜찮다고 말하는 것 같았죠. 영수가 제 옆에 앉았어요. 그리고 남편 사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형수님 잘 지킬게요. 평생요. 저도 속삭였어요, 여보. 우리 당신이 원한 대로 살게요. 평생 당신을 잊지 않으면서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히 잤어요. 남편의 꿈을 꿨거든요. 남편은 꿈속에서 웃으며 말했어요. 잘했어. 이제 편히 살아. 꿈에서 깨어나니 아침이었어요. 영수가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죠. 저는 씻고 나와서 영수를 도왔어요. 두 사람이 함께 밥상을 차렸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영수가 말했어요. 형수님, 저희 이제 진짜 가족이네요. 네, 가족이에요. 이상한 가족이죠.
남편의 아내와 남편의 동생이 함께 사는 가족이요. 하지만 이게 우리 가족이에요. 남편이 만들어준 가족이죠. 밥을 다 먹고 설거지를 하는데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어보니 택배 상자가 하나 놓여 있었어요. 발신인이 없었죠. 상자를 들고 들어와서 열어봤어요. 상자 안에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어요. 남편의 필체였죠. 또 남편의 편지였어요. 손이 떨려서 봉투를 열기가 힘들었어요. 편지를 꺼내서 읽었습니다. 정화에게, 그리고 영수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너희는 이미 함께 살고 있을 거야. 내가 원한 대로. 고마워. 내 마지막 소원을 들어줘서. 사실 나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 너희 둘의 마음을. 정화가 얼마나 외로워하는지, 영수가 정화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다 알고 있었어. 그래서 나는 결정했어. 내가 없는 세상에서 너희가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준비하기로. 유언장도 그렇게 썼고, 보험도 그렇게 들었고, 친구한테도 부탁했어. 혹시 너희가 죄책감 때문에 힘들어할까봐 편지를 여러 통 썼어. 이게 마지막 편지야. 너희에게 말하고 싶어. 죄책감을 내려놓으라고. 너희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어. 그냥 외로운 사람들끼리 서로 위로한 거야. 그게 뭐가 나빠? 나는 너희를 축복해. 진심으로. 행복하게 살아. 나를 기억하되 나 때문에 불행하지는 마. 그게 내 마지막 부탁이야. 정화야, 고마웠어. 너와 함께한 30년이 내 인생 최고의 시간이었어. 영수야, 형수님 잘 부탁해. 넌 좋은 사람이야. 자신감을 가져. 그럼 이만. 사랑해. 두 사람 다. 병수가 편지를 읽는 내내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영수도 울고 있었죠.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울었습니다. 울음이 멎고 나서 영수가 말했어요. 형이 정말 우릴 사랑했네요. 네, 사랑했어요. 끝까지요. 그날 우리는 남편 산소에 갔어요. 편지를 들고요. 무덤 앞에 앉아서 편지를 다시 읽어줬어요. 남편한테요. 다 읽고 나서 저는 말했어요. 여보, 우리 이제 죄책감 내려놓고 살게요. 당신이 원한 대로요. 하지만 당신은 절대 잊지 않을 거예요. 평생요. 영수도 말했어요. 형, 고마워요. 그리고 미안해요. 형수님 잘 모실게요. 평생요. 바람이 불었어요.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괜찮아. 잘하고 있어. 이제 1년이 더 지났어요. 저와 영수는 여전히 함께 살고 있습니다. 아직도 가끔 죄책감이 들어요. 하지만 예전보다는 덜해요. 남편이 용서했다는 걸 아니까요. 영수는 좋은 사람이에요. 남편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좋은 사람이죠. 저를 잘 챙겨줘요. 남편이 부탁한 대로요. 저희는 일주일에 한 번씩 남편 산소에 가요. 꽃을 심고 풀을 뽑고 묘비를 닦아요. 그리고 남편한테 이야기를 들려줘요. 저희가 어떻게 지내는지요. 병원 봉사도 계속하고 있어요. 환자들을 돌보면서 저희도 치유되는 것 같아요. 남편이 그렇게 살라고 했으니까요. 가끔 사람들이 물어요. 어떻게 시동생이랑 함께 사냐고요. 저는 대답해요. 그냥 가족이라고요. 이상한 가족이지만 그래도 가족이라고요.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해요. 당연하죠. 이해할 수 없는 관계니까요. 하지만 저희는 신경 쓰지 않아요. 이게 저희 삶이니까요. 남편이 만들어준 삶이니까요. 어제 남편 생일이었어요. 영수와 함께 케이크를 준비해서 산소로 갔죠. 케이크 초를 켜고 남편한테 생일 축하 노래를 불러줬어요. 두 사람이 함께요. 노래가 끝나고 저는 속삭였어요. 여보, 생일 축하해요. 당신이 그립지만 당신이 원한 대로 살고 있어요. 우리 잘하고 있죠? 바람이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 잘하고 있어. 이게 제 이야기예요. 죄와 용서, 사랑과 배신, 그 모든 게 뒤섞인 이야기죠. 누군가는 저를 나쁜 여자라고 할 거예요. 맞아요. 저는 나쁜 여자예요. 남편이 누워있는 동안 그 동생과 관계를 맺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도 사람이에요. 외롭고 약한 사람이죠. 그런 제가 실수를 했어요.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요. 하지만 남편은 용서했어요. 그리고 축복까지 해줬죠. 그게 사랑인가 봐요. 진짜 사랑은 용서하는 거예요. 아무리 큰 잘못이라도요. 남편은 저한테 그걸 가르쳐 줬어요. 마지막 순간까지도요. 저는 평생 남편을 기억하며 살 거예요. 영수와 함께요.
그게 남편이 원한 거니까요. 그리고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숙제니까요. 오늘도 저는 병원 봉사를 갑니다. 영수와 함께요. 환자들을 돌보며 남편을 생각해요. 남편도 이렇게 누워 있었지. 그때 저는 뭘 했지. 후회와 그리움이 섞여요. 하지만 이제는 견딜 수 있어요. 남편이 옆에 있는 것 같거든요. 항상요. 제 마음속에요. 그게 제 이야기입니다. 형수님, 그날 이후의 이야기요. 오늘의 영상이 재미있으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해주세요. 여러분의 생각과 응원 그리고 위로의 한 줄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